자, 기술주 강세론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누님이 엔비디아를 거의 저주하는 말을 남겼어요. 자, 내용 핵심만 보자면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의 핵심이었던 시스코처럼 폭락을 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AMD 라이벌이 너무 잘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리드 타임,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인 이 리드 타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GPU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서비스 매출의 증대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세웠어요. 게다가 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엔비디아 이사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죠. 요 사람들이 무려 1억 8천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다. 야, 돼지도 주식을 왜 보통 내부자라고 하면 정보를 잘하는 사람, 그만큼 회사 사정에 밝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판다라는 것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점점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덕분에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원래 시장은 플러스 5였는데 끝날 때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5%까지 갔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거의 1년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엔비디아 폭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거의 초전도체 발견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논문이었습니다. 자,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인풋, 저 인풋 X가 바로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델 웨이트, 이게 바로 훈련돼서 나오는 가중치인데요. 원래는 이 가중치 값이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은 단순화해서 4 곱하기 4행렬인데 실제로는 이 행렬 자체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결국 이 훈련된 모델 가중치와 우리가 넣는 프롬프트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 LLM의 동작 원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 Y가 우리가 실제로 GPT나 제미나이에게 받게 되는 답변이에요. 자, 원래는 이렇게 복잡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을 일으킵니다. 자, 이 가중치를 모두 1과 0,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렬 곱이라는 게 1과 0, 마이너스 1만 있어버리면 이제 행렬을 곱하는 과정에서 곱셈이 없어지고 덧셈 뺄셈만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했던 계산 과정이 진짜 말 그대로 초단순해진다는 말이고, 이건 곧 지금까지 GPU 작동 원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러니까 초전도체 발견이 비견될 만한 그 정도의 혁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된다면 진짜 그래픽카드가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행렬 곱할 때 더하기 빼기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주문용 반도체만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게 된다면 진짜 엔비디아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논문은 실제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메타에서 만든 메타 LLM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벤치마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능만 비슷했다면 전혀 화제가 되지 않았겠죠. 이것의 장점은 엄청난 메모리 사용량과 레이턴시예요. 이게 심지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70빌리언까지 모델을 확장시켰을 때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 시간 같은 경우는 4배가 더 빨라지고요.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경우는 무려 7배나 더 적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안 와닿으시죠? 동일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성능이 무려 40배나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인데 진짜 말 그대로 이 딥러닝판 초전도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논문대로 된다면 진짜 AGI도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만들어왔던 GPU와 코다 생태계를 모조리 깨부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이번 폭락의 원인이 이 논문 때문이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건 논문의 어구를 불가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은 맞아요. 또 전 세계 딥러닝 학자들이 진짜 깜짝 놀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의 가능성 정도고 한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록이라고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새로운 LPU, 라지 랭귀지 모델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하기로는 자사 AI 모델 성능도 개쩔고 반도체도 개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는 라마2 70빌리언짜리 엔진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다른 모델에다가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고 결과값을 받는 시간을 비교하는데, 이거 보시면 미쳤죠. 왼쪽 거는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나오는 속도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솔직히 GPT-4 상당히 느리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그록이라는 LPU 머신을 사용하면 이렇게까지 스피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훈련보다는 이제 추론 부분의 칩이 더 각광받는다는 말도 많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록 같은 하드웨어 업체가 더 부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보고 이제 엔비디아 칩보다 이 그록 칩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자, 이 칩으로 메타 70빌리언짜리 모델 구동하려면 대략 572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SRAM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 박았어요. 이 SRAM이 HBM보다도 훨씬 비싼 메모리인데 100%이 가성비에서 엄청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LLM 전용인데 반해 엔비디아의 칩 같은 경우는 완전 범용 칩에 가깝고요. 물론 이 칩이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뭐 엔비디아를 완전 개발랐다 이렇게 포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엔비디아를 꺾었다는 한국의 유로목비 반도체, 뭐 대단합니다. 대단해. 시도 좋습니다.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뭐 꺾었다 이겼다 뭐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이 이거 보고 엔비디아도 이제 곧 밀리는 거 아니냐,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좀 많아서 약간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막 시총 1조 원도 안 되는 기업이 엔비디아 이겼다고 발표하는데 혁신적인 또라이다. 이거 뭐 사람들이 호구도 아니고 이 돈만큼 빠르고 정직한 게 또 없거든요. 이거는 조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기술 패권에서 질 가능성은 3년 내로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는 또 미래에는 제가 예측은 못하겠는데 최근 들어 느끼는 게 엔비디아 정말 미쳤다. 이 기술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AMD랑 인텔이 어떻게든 라이벌리 만들려고 따라잡니 뭐하니 하는데 기술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기업, 아니 이제 기업을 넘어서 그냥 국가 단위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하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솔직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은 둔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기술력에서 밀린다? 3년 내로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당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에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1,000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아니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저도 진짜 초강세론자인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1,200면 애플 시총을 따라잡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게다가 이제 곧 액면 분할을 할 거라는 소문도 있고 3월 18일 날 이 GTC 행사에서 새로운 AI 기술과 다음 세대 AI 가속기인 비백이 발표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엔비디아 상승폭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GTC 리뷰는 반드시 할 생각이고요.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잠깐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그렇게 잘 가고 있던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식들이 순식간에 매물을 출회하면서 엄청난, 진짜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진다고 싶을 정도로 거의 3시간 만에 10%를 넘게 빼버렸는데 작전 종료. 전원 복귀할 것.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측하기로는 글로벌 기술주 ETF에서 자금이 엄청 빠져나갔다는 루머가 있고요. 아까 전에 캐시우드가 말했던 대로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 이견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브로드컴이랑 마벨.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두 회사 모두 AI 바를 많이 받았어요. 매출도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왜 떨어지냐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막 2배, 3배, 4배까지 늘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탑라인인 매출과 영업이익인 바텀라인 모두 다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다음 가이던스나 성장률 측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엔비디아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로 인한 과실을 거의 혼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만큼 잘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엔비디아가 떨어진 진짜 이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짜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잖아요. 솔직히 잠깐 쉬어갈 때가 된 거죠. 아까 말했던 악재나 비관적인 관점들 그런 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 그냥 노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엔비디아한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미래 먹거리들은 더 많고 AI는 점점 더 커질 거니까 더 미래가 밝았으면 밝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엔비디아보다 비싼 기업은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게 시총상위 20위권 기업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포워드 PE 값을 나타낸 건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31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딱 한 30 초반대고 오히려 일라이 릴리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이제 4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지표는 이제 PEG라고 해서 PE를 성장률로 나눈 것인데 2.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가만 봤을 때는 까마득하게 많이 오른 게 맞지만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라는 게 이 지표에서 드러납니다. 자, 어제 월가를 크게 흔들었던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신규 고용이었는데요.
자, 2월 신규 고용이 27만 5천 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측이 20만 건이었는데 실제가 27만 5천 건이라는 건 결국 미국의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개뿔 충격적인 전월 수정치가 발표되었어요. 자, 전월 1월에 35만 3천 건 늘었다고 발표되었던 고용 건수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22만 9천 건밖에 안 된다더라라고 밝혀지면서 이게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구멍가게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속임수 쓰지. 아씨, 이거 큰일 났다. 미국 경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 지표 중에 이 수정치가 너무나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됐는데 이것도 예상치인 0.2%보다 더 올랐어요. 게다가 실업률도 3.7에서 3.9%까지 올랐어요. 자, 미국의 고용 상황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냐? 자, 딱 말씀드릴게요.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 말은 인플레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수치가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랑 거의 흡사합니다.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상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 만약에 폭등한다면 이제 좀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커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도가 없으니까 정말 좋은 수치가 발표되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5월에 첫 금리 인하하고 올해는 1%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표 자체는 상당히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었어요.